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당선된 지 1년이 되셨죠? 예. 임태임 교육감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균형 잡히지 않은 교육은 균형을 바로잡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이들 교육 제대로 하는 교육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교육 교재가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죠? 민주시민 교과서가 있습니다. 민주시민 네, 제목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네, 맞습니다. 시민입니다. 예. 네, 교과서 제목부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에요. 저는 이 교재 제목을 제가 보자마자 특정 정당명이 생각이 났는데 교육감님은 제목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교재명만 문제가 있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고요. 예, 한번 예. 내용을 좀 보면요. 예. 초등학교 5, 6학년 교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언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로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우수하다고 내놓고 내용에 싣고 있고요. 자연과 함께해요 라면서 바위, 늪, 구비의 변화라는 내용을 실으면서 대표적인 습지가 공사로 사라져 사람과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저격한 내용이었고요. 또 이어서 좀 몇 개 볼게요. 평화를 가꾸는 마을이라면서 여럿이 모여 함께 밥도 먹고 함께 힘든 일을 해결하면서 서로 돕고 산다면서 성미산 마을을 예로 들고 있고요. 성미산 마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을 공동체 사업의 모범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또 볼게요. 민주와 공화의 만남이라고 하면서 촛불 집회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왜 교재에 이런 내용이 실렸을까요? 저는 교육 현장에서 아무리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해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한다거나 그것만을 강요하는 이 교육 행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70%에 가까운 예. 정교조 소속 28명의 교사들이 교재의 집필지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정교조 회원보다 3배나 많은 한국교총 소속 교사는 5명에 불과했고요. 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 교재가 좌편향적 사상 주입식 교재라는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교재를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경기도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볼게요.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진흥조례 제4조에서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개정조례의 동조 제5호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아울러 사회적인 합의와 공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헌법상 기본 가치 및 이념을 준수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립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쭉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중학교 교재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기 수업 내는요,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의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많고요. 2013년 발의되었다가 철회된 아직 법 제정도 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정답인 것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현재 결렬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요. 민주시민 교재 내에는 성소수자 축제 결사 반대하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성소수자 축제 반대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의 적절한 사례일까요? 글쎄요, 이것도 하여튼 한쪽의 의견이죠. 본 의원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아,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것은 혐오 및 차별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프레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하는 행위라고 교육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다수의 의견이건 소수의 의견이건 그게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내용의 민주시민 교육이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시는 점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그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 사실 제가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현황을 봤을 때는 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줄었으면 현재 사용 현황이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까요? 이거를 그냥 하지 마라. 지금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심각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예. 그것들을 가장 받아들이기 예. 흡수하기 쉬운 시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상황이 드러났으면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이 오기 전까지 그 과도기적으로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상황이라는 걸 알리던지 아니면 이 다른 그래서 방안을 교육청 내에서 고민해봐야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지금 이제 고민 사항들이 이제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점에 네, 그렇죠. 대해서는 네, 네. 충분히 공감하고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사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서 네. 이제 흡입 독성 시험에 대한 보고서가 JTBC에 이제 공개돼서 파문을 일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5분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의 4급 암모늄 물질의 흡입 독성 시험 최종 보고서는 시험을 통하여 실험용 쥐의 4급 암모늄 물질 흡입 노출 후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을 하였는데요. 하루 4시간 흡입 노출을 실시한 결과 실험체의 절반이 죽고 실험용 쥐의 폐에서는 부종 출혈, 염증 세포가 발생을 했고 궤양 자가용해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사님은 그러면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그 관련된 독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닦는 용도는 괜찮은데 분문했을 경우에 그 같은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6차례에 걸쳐서 분무를 사용하지 않고 닦는 용도로 하는 소독 기준 방법을 안내하고 적극 홍보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어린이집이랑 지하철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네. 소독제와 소독 방식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4급 암모늄 물질을 이용하는데요. 분사 방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요. 분사 방식으로 매일 1에서 3회를 하는데요. 소독 후에 바로 승객이 탑승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 그분들의 호흡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똑같이 행정처분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행정처분 하시면 결국에는 이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그 다음 영업소 폐쇄거든요. 그 소독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아닌가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런 회의가 적발이 되면 이제 1차, 2차, 3차에서 영업정지 1월, 3월 그리고 이제 폐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번이나 권고를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번에도 확인해 봤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해결이 되냐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지사님께 원하는 겁니다. 네. 이미 유영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왔고요. 방역소독제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6차례 정도 그 공문을 보낸 거 외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독 기준을 완화해서 도민에게 소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독성 소독제 자체를 금지하고 다른 소독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든지의 적극성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사님 이번에는 경기도 공무원의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 잠깐 볼게요. 등교하는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그제 아침 8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이런 비위 사건은 경기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 본 해당 공직자의 인사권자시잖아요. 그럼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좀 하셨을까요? 직원을 관장하고 있는 지사로서 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을 긍정적으로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되게 결단 있게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되게 많죠. 그 외에도. 예, 네네. 무관용, 제가 지금 몇 무관용으로-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요. 자, 지난 7월 지사님이 임명하신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에게 술잔 투척한 사건. 지난 9월 지사님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 8급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비서실에서 근무한 20대 직원의 도청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건. 국장급 간무공무원은 중앙부처 파견난 시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의 사건이 있었고요. 도청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던 30대 여성을 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과 문자를 100건 넘게 보낸 스토킹 사건.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저희는 이 패스트 트랙을 해서 먼저 앞으로 선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네, 제가 중요한 거는 진짜 해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인지에 대한 민감도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계신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공직 기강의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회 자체가 도정의 추진 동력이잖아요. 2022년 11월 도정지를 통해서 제가 출생신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가 다른 기회 시리즈 정책에 비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장고부터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이은혜 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이 그 아이템에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추진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사님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움직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작년 11월 때 말씀해 주셔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고요. 네, 네. 또 베이비박스 문제라든지 거기에 충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살아갈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 보장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질의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잘 이행되어서 경기도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